여러분, 야구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상대 투수도 아니고 치열한 주전 경쟁도 아닙니다. 바로 기회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윤도현은 바로 그 현실 한가운데에 서 있던 선수였습니다. 이게 생존법이다. 이 말은 단순한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윤도현이 실제로 선택한 방향, 그리고 버텨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윤도현은 분명 한때 타격형 내야 유망주로 불리던 선수였습니다. 빠른 배트 스피드, 과감한 스윙, 그리고 한 방을 기대하게 만드는 타격 메커니즘. 하지만 문제는 늘 같았습니다. 부상, 또 부상, 그리고 다시 부상. 경기에 나가려 하면 몸이 말썽을 부렸고, 감각을 찾으려 하면 또다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 팀은 빠르게 돌아갔고, 라인업은 조금씩 굳어져 갔죠. 이때 대부분의 선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격만 터지면 된다. 한 번만 기회가 오면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윤도현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봤습니다. 지금 내 타격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이 상태로 기다리기만 하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윤도현은 결정을 내립니다. 방망이를 내려놓고 글러브를 잡는다. 이 말은 타격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타격은 컨디션과 리듬을 많이 타지만 수비는 준비와 반복, 그리고 태도로 쌓을 수 있습니다. 윤도현은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팀이 필요로 하는 건 화려한 타자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수비 자원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기 전 남들보다 먼저 그라운드에 나옵니다. 내야 땅볼 하나에도 스텝을 세분화하고 송구 하나에도 괜히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반복해서 체크합니다. 실책을 줄이는 연습이 아니라 실책이 나올 수 없는 동작을 몸에 새기는 훈련이었죠. 포지션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2루, 3루, 유격수, 어디든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태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실한 유망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프로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야구파는 냉정합니다. 잘 치는 선수는 많지만 당장 투입해도 불안하지 않은 선수는 늘 부족합니다. 윤도현은 그 틈을 정확히 봤습니다. 주전이 쉬어야 하는 날,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공백이 생긴 날, 감독이 오늘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이름, 그게 윤도현이 노린 자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도현은 많은 걸 내려놔야 했습니다. 타격 성적에 대한 조급함, 왜 나는 아직도? 라는 비교, 그리고 팬들의 기대. 하지만 대신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출전 기회, 코칭 스태프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를 읽는 감각이었습니다. 경기를 자주 보는 선수와 경기를 실제로 뛰는 선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비로 그라운드에 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윤도현의 야구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수비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타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쳐야 한다가 아니라 오늘은 수비에서 팀에 도움이 되자. 이 생각의 변화가 배트 끝에 걸리는 공이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직 성적표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타구의 속도, 맞는 지점, 타석에서의 여유는 분명 이전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윤도현, 예전이랑 좀 다른데? 지금은 수비로 버티지만 타격은 언젠가 터질 타입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김도영, 물론 지금 당장 같은 선상에 놓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경로, 그리고 폭발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김도영 역시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야 했고 한 번 주어지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도현도 지금 바로 그 기다림의 구간께 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윤도현은 더 이상 언젠가 잘할 선수가 아니라 지금 팀에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 선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타격이 터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하겠죠. 원래 잘할 줄 알았어. 드디어 터졌다. 하지만 그 폭발의 시작은 지금 이 조용한 선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윤도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하필 2026년이 중요한지, 기아 타이거즈 팀 상황 속에서 윤도현의 위치, 그리고 정말 김도영급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계속 이어서 함께 가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윤도현의 폭발 시점을 2026년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기대나 희망이 아닙니다. 팀 상황, 선수 성장 곡선, 그리고 윤도현이 지금 밟고 있는 단계들을 보면
꽤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간이라는 요소부터 짚어보죠. 윤도현은 이제 더 이상 막내 유망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성형 선수도 아닙니다. 지금 그는 딱 그 중간, 준비는 거의 끝났는데 아직 판을 뒤집을 기회는 오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꾸준한 1군 노출. 주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타, 대수비, 교체 출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경기의 공기 속에 자주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도현은 지금 그 조건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기아팀 상황을 보면 이 흐름은 더 분명해집니다. 기아는 몇 년 전부터 확실한 주전, 플러스 로테이션 자원을 명확히 구분해 운영해 왔습니다. 주전들의 체력 관리, 부상 리스크, 그리고 긴 시즌을 고려하면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의 가치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도현은 이 구조에서 아주 편리하면서도 필요한 카드입니다. 내야 여러 포지션 소화 가능, 수비 안정감으로 경기 후반 투입 가능, 큰 부담 없이 선발 교체 모두 대응 가능. 이건 단순한 백업이 아닙니다. 감독이 계획에 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감독이 계획에 넣는 선수는 시즌이 반복될수록 출전 시간이 반드시 늘어납니다. 처음엔 오늘은 수비 때문에 기용, 그 다음엔 컨디션 괜찮으면 선발도 가능, 그리고 어느 순간 굳이 빼지 않아도 되는 선수? 이 흐름을 타는데 보통 일턴을 알 시즌이 걸립니다. 그래서 2025년은 확인 시즌, 그리고 2026년이 진짜 승부 시즌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윤도현은 지금 타격을 아예 잃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상 이후 타격이 무너진 선수들 중에는 스윙 궤도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은 다릅니다. 배트 스피드는 유지, 스윙 메커니즘도 크게 흔들리지 않음. 다만 실전 감각과 타석에서의 여유가 부족했을 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경기에 자주 나가야만 회복되는 영역입니다. 수비로 출전 기회를 확보한 지금 타격 감각이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다시 김도영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도영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갖춘 채 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역시 초반에는 실책, 기복, 체력 문제, 압박감, 이 모든 걸 겪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알았을 때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다는 것. 게트넷자 윤도현도 지금 그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적은 아직 없을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윤도현은 터지기 직전 단계다. 조건만 맞으면 한 시즌 안에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특히 2026년은 윤도현에게 여러 면에서 중요한 해가 됩니다. 군 문제, 선수단 세대 교체, 기존 내야 자원들의 변화 가능성,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서 누군가는 올라와야 하는 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야구에서는 이런 자리가 생길 때 늘 한 명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선수가 지금의 윤도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윤도현이 김도영급이다 라는 말은 지금 당장 성적이나 임팩트를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결과의 비교가 아니라 경로의 비교입니다. 조용히 준비한다. 역할부터 잡는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다. 이 패턴을 탄 선수들이 되게 크게 성장합니다. 윤도현은 이 경로를 아주 정직하게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올라오면 잘 내려오지 않는다. 수비를 기반으로 올라온 선수는 슬럼프가 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격이 흔들려도 팀에 기여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팀에게도 선수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2026년이 윤도현에게 중요한 해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파트 마지막 3부에서는 윤도현이 정말 폭발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건 만약 터진다면 어떤 유형의 선수로 자리 잡을지, 그리고 팬들이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만 남았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다음 파트로 이어가겠습니다.